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앤법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출생신고 미등록 영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변호사님. 인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. 예. 자신이 낳은 아이를 텃밭에 안매장한 엄마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이 사건은 저희가 한번 다뤘던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죠.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에서 그 아파트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된 바 있는데, 정부가 이 사건을 계기로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예. 변호사님, 먼저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인가요? 예, 일단 한마디로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 출생은 했지만 기록은 없는, 어찌 보면 국가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 유령 아동이 총 2,133명인데요. 지금 이 아이들이 처한 이 처참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. 이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경찰에 이제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 등으로 통보된 출생 미등록 영아 사례가 총 1,069건인데요. 경찰은 이 중 939건에 대해 이제 수사를 실시했습니다. 여기서 현재 이제 사망한 영아는 34명으로 확인이 됐고요. 소재 불명이 무려 782명으로 지금 소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130건은 그 아동의 다행히 이제 소재가 확인이 이미 됐거나 아니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사건이 종결됐다라고 하고요. 네, 총 34명의 사망한 영유아 중에 살인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15건이면 사실 예. 절반 정도에 거의 달하는 내용이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 문제는 이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? 예, 뭐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. 네,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친딸 안매장 사건이 여기에 포함됐는데, 먼저 이 사건의 개요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? 예, 지난 2016년 8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그 그러니까 A씨 친모인 A씨가 B양을 출산을 합니다. 그리고 일주일 뒤 김포의 한 텃밭의 안매장에 이제 숨기게 했는데요. 이로 인해 친모 A씨에게는 지금 현재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가 인정이 돼서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고요.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,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면서 이제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라고 합니다. 특히 경찰은 이 텃밭에서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해 현재 국가수로 보내 부검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. 더 충격적인 건 B양을 묻은 이 텃밭은 A씨의 엄마, 그러니까 B양에게는 외할머니 소유였다라고 합니다. 네,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룰 때 한번 출산 통보제가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다뤄봤었죠. 예. 이게 결국은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? 예, 그렇습니다.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산통보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. 그동안은 부모가 아이의 출생을 한 달 안에 신고하되 신고가 늦어도 과태료로 5만 원만 낼 뿐 별다른 이제 법적 제재가 없었습니다. 사실상 신고를 하지 않아도 파악이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. 그런데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요.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지체 없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해서 사실상 이제 출생신고를 강제하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된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최소한 뭐 병원에서 태어났거나 뭐 접종을 받았음에도 출생신고가 안 되는 아이들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과거에는 아이를 출산을 하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직접 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했었는데 직접 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예.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이제 14일 안에 자동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의료기관, 그러니까 뭐 산부인과 같은 데서 낳으면 문제가 없는데 각 가정이나 이렇게 나게 되면 또 의무사항에서 제외되는 거 아닌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사각지대가 생기는 건데요. 그 대안으로 지금 이제 보호출산제 법안이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국회에 아직 계류 중에 있는데요. 이 보호출산제는 신원 노출 없이 자녀를 출산하길 원하는 산모에게 정부가 철저한 보호 아래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고
또 국가가 영아를 보호하고 출생신고와 후견, 입양 절차를 밟아 좋은 부모를 맺어주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.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 자녀 양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제 실명 출산을 기피하는 부모들에게 출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어도 지금처럼 어린아이들이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는 뭐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. 물론 그럼에도 이제 보호출산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한데요. 대표적으로 이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이 부모로 하여금 너무 쉽게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게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당장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아이들을 살리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. 따라서 이제 보호출산제 도입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네, 내년 7월부터 출산 통보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아동 유기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출산제 역시 서둘러 입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